챕터 5 조건문 어떠한 조건일 때 무엇을 실행해라 라는 부분에 if문과 if문 안에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는 중첩 if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의 챕터 5 조건문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기본 if문. 기본 if문. 만약 뭐뭐라면 같이 어떠한 조건식일 때 참일 경우에 실행하거나 참이 아니면 바로 건너뛰게 되는 이러한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큰가 작은가, 크거나 같은가 작거나 같은가 다른가, 이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and, or, not, 이러한 부분으로 참 또는 거짓, true, false가 결과가 나오는 부분,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다가 10을 넣고요. if, 만약 이 a가 10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print a는 100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숫자를 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이 자리는 거짓에 해당이 되겠죠. 코드 실행. 네,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이러한 어떠한 결과적인 일을 여러 번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if 어떠한 조건일 경우에 콜론, 이 콜론은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질문이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의 마무리로서 이 질문이 참일 경우에는 탭, 자, 스페이스가 하나, 둘, 셋, 넷, 기본적으로 4개가 들어가는데 연속적으로 4개에 있는 부분에 대한 명령어들은 전부 다 하나의 묶음으로써 조건이 맞다면 이 안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자, 테스트를 해보면은 엔터를 치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더라도 동작은 잘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하나를 탭을 안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는 부분, 전에도 한번 강조했었죠. 연속적으로 탭이 들어간 부분만 가능하며 탭이 들어가지 않는 순간 if는 여기 5번째 줄부터 7번째 줄까지가 if 문에 해당이 됩니다. 밑에 있는 부분에 이 10번째 줄에 들어가 있는 이 탭은 그냥 단순한 문법 에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조건문과 상관없이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네, 값을 바꿔도 당연히 밑에 있는 부분은 전혀 상관없이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참일 경우에는 어떤 게 실행, 거짓일 경우에는 패스 넘어가게 되겠죠. 다양하게 조건문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문제를 읽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정수가 입력이 됩니다. 입력된 정수를 출력하고 만약 정수가 양수라면 플러스라는 값을 출력해 주세요. 입력된 정수를 출력합니다. 일단 출력하고 보죠. print num 출력하고 나서요. 조건 if 만약 num이 0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print plus 실행하면 모든 부분 양수일 때 플러스가 나오고요. 음수일 때는 그냥 값만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 0이 아닙니까? 하나의 정수가 입력이 됩니다. 입력된 정수를 출력하고 만약 0이 아니라면 not zero를 출력해 주세요. 변수 하나를 만들고 입력을 받습니다. 이 입력은 우리가 정수로서 묶어줘야겠죠. 입력을 받자마자 일단 값을 출력을 하고요. print 를 출력하고 if 만약 입력받은 숫자가 0과 다릅니까? 그렇다면은 print not
세로를 출력해 주세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 2번 else 우리가 일반적인 조건으로 if문을 쓴다면은 이제는 아닐 경우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닐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어떠한 실행을 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200을 넣어주고요. if 만약 a가 if 만약 a가 10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print a는 보다 작군요. 그렇지 않으면 else print a는 100보다 큽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100보다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숫자를 작게 바꿔보면 100보다 작군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조건에서 분기를 해서 원하는 부분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음을 한번 익숙해 보도록 하죠. 합격입니까? 0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가 입력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제는 어떠한 범위값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0부터 100까지 값만 입력을 할 테니 다른 값은 전혀 걱정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달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입력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만점, 1000점, 뭐 10만 점, 마이너스 100점 이러한 점수가 아닌 오류적인 것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지만 채점 기준에서는 0점 이상, 100점 이하의 값만 넣을 것이니 다른 거는 걱정하지 말고 코딩하세요 라는 부분으로 문제에 대한 약속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모든 문제들은 입력에 대한 범위를 예상을 해줍니다.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기준은 70점 이상입니다. 합격인지 아닌지를 출력해 주세요. 합격이라면 합격 느낌표, 합격이 아니면 다음 기회에 점 3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받았네요. 위에서 스코어를 받았습니다. 만약 스코어 70점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프린트 합격. 그렇지 않으면 자, 않으면도 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땡땡이가 꼭 붙어야 되겠죠. 콜론이 붙어야 합니다. 프린트 다음 기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건 두 번째 문제. 꽈락인가요? 2개 점수가 입력이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40점 미만이면 꽈락을 출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굿을 출력해 주세요. 자, 위에서 2개의 num1과 num2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if 만약 num1이 40점 미만입니까? 또는 num2가 40점 미만입니까? 그렇다면 봐라. 눈물을 흘려주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 print bool을 출력합니다. 코드 실행 두 가지가 지금 실행이 됐습니다. 세 번째, 중첩 if문.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여러 가지의 조건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if 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프린트, 실행을 했지만 사실 그 프린트 안에는 조건, if문을 연속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를 한번 해볼까요? 강의실에 있는 학생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인지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면 일단 성별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20대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겠죠. 물론
20대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고 성별을 물어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age. 자, 나이는 21세. 남자입니까? S에다가 man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if 나이가 20세 이상입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여기다가 if 성별이 man입니까? 그러면 벌써 나이를 물어보고 그게 맞다면 성별까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프린트 나이는 20세 이상이고 성별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자리에 else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이면서 남자가 아니면 여자이죠. 프린트 나이는 20세 이상이고 성별은 여자입니다. 이 자리가 else라면 자동 완성으로 되는데 if 20세 미만이면서 성별을 물어봐도 되겠죠. 맨 프린트 나이는 20세 미만이고 성별은 남자입니다. else 프린트 나이는 20세 미만이고 성별은 여자입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20세 이상이고 성별은 남자입니다. 나이를 바꿔볼까요? 17세 실행 미만이고 남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별을 바꿔볼까요? 바꿨습니다. 실행해보면 20세 미만이고 성별은 여자입니다. 나이를 다시 올려보게 되면 나이는 20세 이상이고 성별은 여자입니다. 굉장히 잘 되죠? 자, 근데 잘 살펴보면 똑같은 프린트를 두 번 하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건문 20세 이상입니까? 이 밑에다가 바로 프린트 나이는 20세 이상입니다. 밑에다가는 20세 이상이라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요것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if은 안에 하나의 명령어가 있는 건 아니겠죠? 탭으로 들어가 있다면은 어떠한 명령어든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동일하게 해볼게요. 실행해보면 프린트는 두 개로 나눠졌지만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경을 해가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첩 if문 연속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조건문 안에 조건문 안에 조건문 안에 조건문 안에 끝없이 내가 원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를 보게 되면 학점을 나누게 되는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스코어 99점 조건 만약 스코어가 90점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프린트 A를 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만약 스코어가 80점 이상입니까? 그러면 성적은 B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계속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만약 스코어가 70점 이상입니까? 프린트 C
else 다시 if 그것도 아니라면은 for 만약 60점 이상이니까 프린트 B else 그것도 아니면 미안합니다. F입니다. 각각의 A, B, C, D, F를 작성을 하고 나서 프린트 학점입니다.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겠죠. 실행해 보면 A 학점 점수가 88. 네,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익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년은 1년에 366일로 이루어진 것을 윤년이라고 합니다. 2월달이 29일이죠. 자, 이러한 윤년은 규칙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이고요. 하지만 4년마다 중에서도 100년마다는 또 윤년이 아니라고 합니다. 평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년마다 중에서도 400년마다는 또 윤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코드로 작성할지 해보도록 합시다. 연도를 입력을 받고요. 이 연도가 4년마다 4의 배수입니까? 그렇다면 윤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평년입니다. 4의 배수라면 윤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4의 배수이면서 if 100년마다는 윤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또 반대되는 거 프린트 윤년. 자,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죠. 윤년에다가 아니면은 다시 조건문으로 평년으로 왔고 여기에서 다시 if 연도가 400년마다입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끝났죠. 프린트 윤년이고요. 이 윤년이 아닐 경우에 else 프린트 평년이라고 합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네, 다양한 연도에 대해서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잘 되고요. 우리가 방금 했었던 if 안에, if 안에, if 안에, if 안에 이 부분은 점점 탭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길어지면은 이 꺽쇠가루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if와 else if를 하나로 치는 부분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따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닌 이전 우리가 작성했었던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오고요. 복사. 지금 딱 보면 이렇게 탭 들어가니까 물론 눈으로 잘 따라가면은 나쁘지 않은 가독이 됩니다. 하지만 이 탭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정말로 조건문이 아닌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때는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이 부분에서 이 else와 if가 하나로 결합된 elif 지워지고요. 마찬가지 밑에 있는 부분도 elif 계속 elif로 묶어주고 나서 전부 다 블럭 지정을 해서 Shift 탭 밑에 거 Shift 탭 Shift 탭 자, 컴퓨터를 이용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탭이라던가 어떠한 기능을 사용을 하죠. 여기에서 Shift를 누르게 되면은 Shift는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탭, Shift 탭, Shift 탭 뒤로 가죠. 자, 이러한 부분처럼 어떠한 기능을 이용을 할 때 Shift를 같이 이용하면은 반대되는 기능도
출력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실행을 해보면 네, 학점 잘 나오고요. 다른 점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잘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읽어보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적 등급 2개의 학점 점수가 입력이 됩니다. 이 2개의 학점을 기준을 가지고 둘 다 4.0 이상이면 A, 둘 중 하나라도 4.0 이상이면 B, 둘 다 4.0 미만이면 C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플로트입니다. 플로트, 인풋, 입력을 받고요. 자, 바로 조건문 갑니다. 스코어 1과 스코어 2가 4.0 이상입니까? and 스코어 2가 4.0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프린트 A를 출력해 주고요. elif 다시 스코어 1이 이번에는 4.0 또는 스코어 2가 4.0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2를 출력해 주고요. 나머지는 조건을 안 써도 되죠? 프린트 C를 출력하면 됩니다. 네, 잘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잘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A, B, C, D, F를 이번에는 세분화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스코어가 몇 이상? 95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프린트 A 플러스를 입력을 해주고요. elif 다시 스코어가 90점 이상입니까? 프린트 A0 elif 스코어 이번에는 85점 프린트 B 플러스 elif 스코어가 80점 이상입니까? 프린트 B0 elif 75점 이상입니까? 프린트 C 플러스 elif 스코어가 70점 이상입니까? 프린트 C0 elif 스코어가 65점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B 플러스 elif 스코어가 60점 이상입니까? 프린트 B0 마지막 else 그렇지 않다면 프린트 F를 출력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전부 다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은 3학년산자. 3학년산자는 똑같은 조건문이지만 한 줄짜리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코어 55, 합격, 불합격에 대한 기준이 60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번에는 저장하는 걸로 가볼게요. if 스코어가 60점 이상입니까? 그러면 변수에다가 합격을 저장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 나서 프린트를 출력하겠죠. 실행해 보면 네, 동작이 잘 됩니다. 점수도 마찬가지 바꾸게 돼도 잘 되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한 줄로 편하게 작성을 하려고 한다면 앞에다가는 참일대의 값, 즉 합격, if 만약 스코어가 60점 이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왼쪽에는 참일대에 대한 결과값을, 오른쪽은 거짓일 것에 대한 결과값을 남겨주게 됩니다. 가운데가 딱 조건문이 되죠. 조건에 해당하는 왼쪽에 if, 오른쪽이 else 이러한 부분으로 한 줄짜리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 좋다가 아니고 내가 편한 부분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if를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무엇을 해라 라는 부분으로 조건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방법, 변수값에다가 처음부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미리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불합격. 자, 처음부터 조건문에다가 불합격이라고 넣어버린 상태에서 if는 하나만 해도 동작이 잘 되지 않을까요? 미안한데 너는 지금 불합격이야. 하지만 너의 점수가 60점 이상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바꿔주겠어. 라는 부분으로 코딩이 훨씬 더 간결해지고 심플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코딩을 합니다. 실행하면 당연히 잘 동작이 됩니다. 똑같은 부분으로 사망연상자를 써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문제, 홀수 짝수 0이 아닌 하나의 정수가 입력이 됩니다. 홀수면 오드를, 짝수면 이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다면 빙판에 질문은 어떤 걸 할까요? 홀수로 할까요? 오드, 참인 경우가 왼쪽에 빠져야 되겠죠. if, 만약 넘이 %2,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드를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 2분을 출력합니다. 실행해보면 정상적으로 잘 동작이 됩니다. 거북이를 컬러풀하게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코드 실행을 하고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ainbow.py 폴트 터틀 거북이를 가지고 오고요. 스크린 사이즈를 세팅할 변수를 만들도록 할게요. width, height 각각 500 사이즈를 넣어 두고요. 타이틀을 지정해 줍니다. 무지개 색 그리기 커서 모양을 거북이 모양으로 바꿔줄 겁니다. 프로그램 사이즈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터틀의 셋업 width에다가 사이즈는 50만큼 크게 세로 사이즈도 50만큼 크게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 우리가 거북이가 그려줄 그림 도화지 크기가 됩니다.
터틀의 스크린 사이즈 변수를 각각 사용을 해주고요. 우리가 펜을 처음부터 기본 세팅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그리지 않게끔 펜을 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 맨 아래로 내려가게 할 겁니다. go to 0, 우리가 사이즈를 정해준 S8에다가 절반값 밑에 맨 밑으로 내려가겠죠. 맨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왕이면 속도를 조금 빠르게, 속도는 1부터 10까지가 속도가 됩니다. 10 넘어가게 되면은 다 똑같아요. 한번 이따가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반복을 할 겁니다. 나중에 배울 거 부분이기는 한데 반복문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for 변수 in range 1부터 250 땡땡. 자, 여기에서 이제 반지름에 따라 원의 색상을 매번 다르게 해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레인지, 뭔가 범위를 뜻하죠. 1부터 250까지. 근데 25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숫자를 레디우스에 숫자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달받은 이 변수 if 레디우스가 %6, 6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습니까? 즉 6의 배수입니까? 6의 배수라면 터틀.pen 컬러에다가 레드로 만들어 주고요. if 다시 레디우스에 이번에는 5로 나눈 나머지 5의 배수입니까? 그렇다면은 똑같이 펜 컬러에다가 오렌지 세팅해주고 if 좀 보기 좋게 밑으로 내리고요. 레디우스에다가 이번엔 4의 배수입니까? 펜 컬러를 이번에는 옐로우 3의 배수입니까? 는 그린 엘리프 레디우스 2의 배수입니까? 네이비 블루 마지막 그렇지 않으면 블루 마지막 색깔을 세팅하고 나서 바로 서클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얼마나 크기로 레디우스 세팅된 크기로 반지름을 그려주고요. 모든 반복이 끝났다고 하면 종료되지 않고 창을 유지를 시켜주겠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가 느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본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10을 넘어가면은 거북이가 움직이지 않고 그림만 그립니다. 굉장히 빠르게요. 이렇게 거북이로 무지개색 그리기를 완성하였습니다. 비품은 응용, 리스트와 인 실습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건문을 이용을 하면서 다양한 연산자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 연산자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in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형태에서 우리가 변수를 이용을 했는데 이 변수는 여러 개의 묶음 형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리스트라는 형태의 변수가 존재합니다. A에다가 대괄호 10, 20, 30 이런 식으로 대괄호로 껴있는 형태를 리스트 형태라고 하고요. if 숫자 20이 in A 안에 존재합니까? 이 존재 유무를 물어보는 것이 in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20이 존재한다면 프린트 20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면 프린트 20은 없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행을 해보면 20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리스트 데이터 안에 어떠한 값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추가한다면 물론 우리가 여기 뒤에다가 다시 50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수동적인 거고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값을 안에다 넣고 싶다면 넣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 a.append append로 값을 넣어줍니다. 자, 넣기 전에 프린트 a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넣은 후에 프린트 a로 확인을 한다면 실행하면 10에서 50까지 있는데 999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999가 아닌 입력받은 값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입력을 받아서 값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되돌아와서 인연산자는 참 거짓 이 괄호 안에 이 내용 안에 있는 부분이 참 거짓으로 나타나는데 이 참 거짓인지를 정말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린트 요것도 다시 되돌려야 되겠죠. 999가 in A 안에 있습니까? 코드 실행 true 이러한 부분으로 true false를 값을 남겨주면서 우리는 조건문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랜덤하게 10개의 숫자를 만들어서 0부터 9 중에 없는 숫자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랜덤하게 당연히 import 랜덤 필요하고요. 우리가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럼에다가 비어있는 리스트 그리고 반복을 해야 되겠죠. for i in range 0,10 이 반복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um.append 이 안에는 랜덤한 숫자가 필요하겠죠. random.landrange 바로 열고 0,10 random.landrange는 이 자리에 0부터 10을 포함하기 직전까지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 어떤 하나가 이 자리에
남겨지게 됩니다. 어떠한 값이 남겨지게 되면 그 값은 랜덤한 값일 거고 랜덤한 값이 비어있는 리스트 안에 어펜드로 추가가 되겠죠. 몇 번이요? 10번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프린트 num을 출력하게 되면은 랜덤하게 만들어진 숫자가 num에 나오게 되겠죠. 코드 실행하면은 다시 한번 실행하면은 실행할 때마다 새로운 숫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없는 숫자들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for I in range 0,10 프린트 일단 i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 i가 레인지 0부터 9까지 값을 전달받는다고 했죠. 실행하면은 네, 정말로 0부터 9까지의 값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조건문으로 숫자가 없는지를 판단해 볼게요. if 만약 전달받은 i라는 숫자가 not in 없습니까? 어디 안에? num 안에 없다라면 프린트 숫자 %d는 없습니다. 퍼센트 자리에 i를 넣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0 없고요, 5 없고 8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이번엔 굉장히 골고루 나왔네요. 1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랜덤과 조건문, 인연산자, 반복문까지 플러스 리스트까지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앞서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종합계산기. 이 계산기 안에는 새로운 함수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 value라는 부분으로 안에 있는 매개 변수, 전달받는 값이 문자 형태의 수식이라면은 그 문자 형태의 수식을 결과값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새 파일 칼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계산기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 될지만 선택하는 부분 결과값 만들어 주고 수식에 대한 부분을 저장할 공간 그리고 num1과 num2를 각각 입력을 받아서 계산할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자, 프로그램의 처음 시작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안의 내용은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1은 입력한 수식 계산 2는 두 수 사이의 합계 이렇게 처음부터 안내를 하고 입력을 받은 다음에 if 조건 만약 select가 1과 같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입력을 받을 겁니다. 입력을 수식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결과에다가 answer에다가 eval str 자동으로 계산돼서 answer에다가 들어갈 거고요. 프린트 입력받은 수식은 문자열 형태가 되고요. 문자 형태의 결과가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소수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소수로 값을 생각을 하고 5자리로 정렬을 해놓고 소점 첫째 자리까지만 입니다. 퍼센트 자리에 str과 answer를 출력을 해줍니다. if 그렇지 않으면 select가 2와 같다면 num1에다가 int input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역시나 num2에다가 int input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았다면 첫 번째에서부터 두 번째까지의 총 합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 for I in range num1부터 num2까지, 근데 num2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이 숫자를 포함을 시킬 거고요. answer 플러스는 i, 그러면 answer에다가 i 값을 계속 누적하는 형태가 되죠. print %d 플러스 쭉쭉쭉 플러스 %d는 %d입니다. %에 들어갈 자리 바로 열고 닫고 num1과 num2와 answer가 되겠죠. 자, 혹시나 select 1도 아니고 2도 아니라면 print 1 또는 2만 입력해야 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수식을 입력하세요. 1 더하기 2 빼기 3 곱하기 4 나누기 5 0.6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한다면 2번 수의 합계 1부터 10까지 55입니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세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고 start, end, step 값을 세 개의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 숫자 사이에 모든 값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라는 부분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결과값 숫자 3개 입력받는 부분이 있죠. 3개를 입력을 받습니다. num1, 2, 3 입력을 받고요. 당연히 왼쪽에 있는 지문처럼 두 번째 숫자를 입력을 하세요. 더할 숫자를 입력하세요. 자, 반복문 갑니다. for I in range num1부터 num2까지 num3 스텝으로 보면은 range는 시작, 끝, 증가값 이렇게 세 개의 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answer에다가 플러스는 i를 넣게 되면 나머지는 반복문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코드 실행하면 이러한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과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소수인지 아닌지를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소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소수란 소수 1과 자기 자신 많이 나누어 떨어진다면 소수일 거고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약수가 2개인 부분을 뜻하죠. 약수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걸로 개수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 in range 여기에서 1부터 몇 가지 num까지. 자, 약수를 카운트 해볼게요. if 만약 num %i가 0과 같습니까?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 되죠. 나누어 떨어지면은 1을 증가시킬 겁니다. 반복문에 의해서 알아서 동작이 끝납니다. if count가 2개입니까?
그렇다면 이 숫자는 %d,%d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자리에 넘이 들어갈 거고요. else 두 개가 아니면 이 숫자는 무조건 소수가 아닌 거죠. 프린트 %d는 소수가 아닙니다. 퍼센트 자리에 넘이 들어가겠습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네, 동작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하나도 없으므로 소수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당연히 레인지를 2부터 시작하고 플러스 1을 삭제한 다음에 이러면은 2부터 자기 자신 직전까지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없다면 카운트가 0개라면 소수입니다. 같은 말이 되겠죠? 네, 동작이 잘 됩니다. 오늘 배운 조건문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if문의 형식은 if 옆에 조건식을 쓰고 당연히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 바로 밑에 탭으로 들어가죠. 들여쓰기 4칸이 된 것을 실행합니다. 두 번째, 이 실행할 문장을 여러 개를 할 거면 당연히 똑같은 들여쓰기를 통해서 여러 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if문 안에 당연히 if를 쓸 수가 있고 다시 if 조건이 맞을 때 실행되는 것과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실행되는 if, else 두 가지가 있고요. 당연히 조건문 밑에 다시 한번 조건문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들여쓰기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else if를 하나로 함축시킨 elif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변수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는 리스트라는 걸 배웠고요. 이 리스트는 양 끝에 대괄호로 씁니다. 이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인연산자가 있고요. 이 인연산자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참 거짓, true, false를 반환합니다. 랜덤에서 랜드 레인지라는 부분은 괄호 안에 두 가지의 값을 넣어서 시작값과 끝값을 넣을 수 있는데 이 역시 끝값은 포함되지가 않은 직전값까지만 랜덤하게 숫자를 하나를 리턴 남겨줍니다. 이 value라는 함수는 이 옆에 괄호 안에 있는 문자열 수식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수식을 계산을 해서 리턴 남겨주게 되고요. for 변수 i range 괄호 열고 몇 컴마 시작 끝 당연히 이 부분은 끝 값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0,10이라고 하면 0부터 9까지의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하나씩 전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0,10, 2를 하게 되면은 시작값을 0부터 시작하되 2씩 증가해 달라는 스택 값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